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선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조사를 받았던 신혜식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고, 전광훈 목사님은요, 신혜식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를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련 내용, 이게 핵심은요, 서부지법 사태와 관해서 선동 혐의가 되는데, 전광훈 목사나 아니면은 신혜식 모두 강력히 부인하고 있죠. 예. 뭐, 당연히 부인할 수밖에 없죠. 아니, 일시적인 충동 사태 때문에 그렇게 이제 벌어진 것인데, 경찰에,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제 경찰의 집중적인 과잉 단속으로 인해서 거기에 모여들었던, 집회에 모여들었던 청년들이, 특히 청년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흥분하면서, 지금 그 폭동 사태로 번졌다.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도 이제 종종 여러분께 보내드린 바 있는데, 자유대학의 이 박준영 대표가 이 7일 날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금 1인 단식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춥다 보니까 말이죠. 이제 난로를 켜놓잖아요. 난로를 켜놓으니까 일산화탄소가 많이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호흡곤란, 구통 등등의 현상이 나타나서 그 인근에 있는 그 성모병원, 바로 이제 그 가깝죠. 성모병원에 긴급 후송이 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건강에는 지장이 없어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앙지법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게 된 근본적 원인은 이제 9일 날 구형이 있게 되고요. 2월 중에 최종적으로 선고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6일 날 이 백대현 판사의 선고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특히 지기현 판사 선고가 이제 이 본 재판의 이제 핵심, 내란의 이제 핵심 재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달라. 그래서 이제 이 무죄다. 이거를 호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레거시 미디어를 비롯해서 언론에서 이런 투쟁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이 관심을,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측면에서의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가 지금 건강이 안 좋아져서 지금 긴급 후송이 됐다고 하는데요. 건강 반드시 회복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혜원이 이거 참 밑도 끝도 없는데요. 이 인간에 대한 청문회를요, 하루만 하는 걸로 우리 국민의회에서도 거의 다 동의해졌다고 그래요. 이거 정신 나갔죠. 아니,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이틀을 하자고 허들마. 아니, 지금 민주당 작전을 몰라? 이틀 나온다 했으면 단식 투쟁을 해서라도 이틀을 관철시키든가, 아니면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자유대학의 박준영 대표마저도 1인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데 국민이 뭐하고 앉아있는 것들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야, 정말 이런 놈의 정당이 무슨 아니, 사과한다고 와? 사과한다고 오냐고. 제가 그랬잖아요. 말로 100번, 10,000번 사과해봐야 저는 아무 소용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이혜원 같은 때 강력하게 청문회에서부터 시작하고 투쟁하는 게 사과보다도 100배, 10,000배 중도층을 끓이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지금 국민 여론만 보더라도 이혜원이는 잘못된 지명이다. 이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잖아요. 오늘만 하더라도. 네? 야, 정말 이게 기가 막힌 현상이 아니냐.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혜원이는 까도 나오는 이 양파는요, 끝까지 다 까면 다 까고 나면 더 이상 깔 게 없어. 근데 이혜원이가 가지고 있는 양파는 까도 진짜 이 양파가 얼마나 큰지 말이죠. 비리가. 자, 그래서 이제 천하람 우리 개혁신당의 의원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컷뉴스에서 집중적으로 취재해서 노컷뉴스가 처음으로 단독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에요. 예. 반포에 있는 웬펜타스라는 그 아파트인데, 아주 새 아파트입니다. 최근에 분양이 됐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분양, 80대리 넘는데 당선이 된 거야. 알고 보니까 제가도 그랬잖아요. 이거 제대로 받은 건지 모르겠다고 제가 어제 처음 보도할 때, 이거 제대로 받은 건지 모르겠다. 취재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취재가 들어간 거죠. 아니, 일반 언론인들은 저보다 더 센스가 좋으니까 당연히 취재가 들어갔죠. 왔더니 부정으로 지금 당첨이 된 걸로 추정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점수제라고 그래요. 점수제. 저도 이런 거 사실 잘 모르는데 이런 비리가 터지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일정 점수를 받아야만이 이제 당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짓거리를 했느냐? 장남이 결혼했는데 말이죠. 용산에 전셋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까지 했는데 결혼신고를 안 해. 결혼신고를 안 해. 근데 또 그러니까 사실혼관계죠. 법률적으로 보면. 결혼신고를 안 하고 결혼신고도 안 하고 저 용산에서 전셋집을 구해갖고 있는데 거기 안 살아. 등록을 이전을 안 한 거죠. 호적이동도 안 하고 주민등록 이전도 안 하고 그냥 이해분이하고 같이 사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점이 되는 겁니다. 5점짜리 가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최저 점수 74점으로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5점만 빠지면 이거는 당첨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고발 조치를 하십시오. 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뭐 열심히 해서 찾았다고 하는데, 저는 찾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뭐해? 고발 조치해야지. 이거 당첨된 거를 무너뜨려야지. 자, 그래서 이게 시세가 말이죠. 39억인가 6억에 받았는데, 지금 이게 80억에서 106억까지 간다는 거예요. 자, 왜냐면은요, 지금 반포나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요, 평당 2억으로 넘어서고 있어요. 이거 뭐 한순간에 말이죠. 4, 50억을 벌어 제낀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지난 2016년도부터 10년 사이에 6배가 늘어났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재산이 무려 175억 정도가 된다라고 했는데, 야, 여기에 이 아파트가 제가 그랬잖아요. 신고된 액수가 175억이면요. 실제로는 250억에서 300억쯤 됩니다. 재산가요. 재벌. 예, 재벌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자금 받아갖고 또 매년 후원금 받아갖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전 세계에서 최고 좋은 국회의원이에요. 직업이에요. 이게. 자, 1년에 1억 5천씩 후원금 받아먹지. 자기 봉급 1억 6, 7천 받아먹지. 아, 여기저기서 또 부정한 돈, 아무도 모르는 부정돈들이 여기서 굴러다니는 거 요새 다 보셨죠? 큰일 났습니다. 대한민국 썩어 빠진 이게 특히 국회의원과 관련해서 말이죠. 또 밑에 구의원들, 시의원들 공천 준답시고 해서 또 돈 뜯어먹지. 야, 이거 정말 큰일 났어요. 참 장기표 신문명연구원장이 정말 저승에 가 계신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살아나오실지도 모르겠어요. 분노하셔가지고. 예, 자, 그래서 이혜훈이가 말해 이런 교묘한 방법으로 결혼 안 한 걸로 꾸며가지고 점수까지 높여서 당첨을 받는, 예, 로또 당첨을 하는 이 문제의 인간. 이런 인간을 끌고 가는 청와대나 끌고 가는 또 버티고 앉아서 무슨 면목으로 청문회에 나오겠다고 버티는 이혜원이나 똑같은 인간들이다.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렇게 남부정론 TV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또 알람 설정도 꼭 좀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많이 권유해서 제가 지방선거 때까지 120만 정도 가고 연말까지 제가 150만 정도 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제 하나씩 디테일한 그 뉴스를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전광훈 목사님에 대해서는요. 지난 12월 12일 날에는 구속영장을 경찰에 신청했는데 당시 검찰은요. 법리 해석 차이를 이유로 해서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 목사님이 말이죠. 신앙심을 내세워서 심리적 지배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환하는 이런 방식으로 서부지법의 난입을 부추겼다. 이런 혐의로 지금 수사를 쭉 받아왔습니다. 특수주거침입, 그 다음에 특수공무집행, 방해교사 이런 혐의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조사를 받은 사람이 신혜식 지금 이제 신의안수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집회에서 말이죠. 전 목사님하고 이제 신 대표가 국민 저항권 행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것이 바로 폭력행위 선동에 해당된다. 이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경찰에서는요. 이 압수수색을 앞두고 전 목사가 교회 내 사무실 컴퓨터를 교체해서 증거를 인멸한 의혹도 또 지금 이제 이 제기된 바 있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이 경찰에서는요. 내란 선동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서 대입 여부를 수사했지만은요. 구속영장 신청 시에는 이 증거인멸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 목사님하고 이제 신혜식은요.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고 사랑제일교회는요. 이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정권이 눈치를 보는 정치적 보복이자 중립성을 상실한 보여주기식 법 집행의 전형이다.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비법률적이고 비상식적인 심리학 용어를 영장에 삽입해서 전 목사를 현장 조종자로 몰아간 것은
명백한 법률 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당연한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혜원, 야, 정말 이런 인간이 탈을 쓰고 말이죠. 권력의 하위 안에도 유만부동이지. 이 정도면, 예, 물러나야죠. 야, 뻔뻔스럽게 버티고 있는 이혜원 하며, 자, 이것도 전현지가, 죄송합니다. 이 김현지가 또 전화를 걸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세라고 스스로 셀프 실세 선언한 강훈 씨가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점 74점으로 최저점으로, 그러니까 이제 합격선 마지막 74점으로 반포에 있는 로또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아들 3명을 포함해서 부양 가족 수를 총 4명으로 산정해서 최고 점수를 확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남의 경우에는 사실상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혼으로 지금 행정적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용산에 전셋집이 있어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반포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혜훈이하고 같은 주소에 사는 걸로 되어 있어요. 부양 가족으로. 야, 그래서 이제 이게 우의장 미혼이라는 겁니다. 우의장 미혼. 예. 자, 우의장 미혼이니까 이제 점수를 제대로 받은 바람에 74점으로 당첨이 됐다는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 자, 그래서 지금 반포에 있는 레미안 원 펜타스라는 이 아파트가 되는데요. 시세 차익만 최소 한 4, 50억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말이죠. 2024년도 7월 19일 날 모집 공고된 레미안 원 펜타스 137A 타입인데 청약을 넣어서 일반 공급 1순위로 당첨이 됐고 청약 가점이 74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가점이 어떻게 해서 74점이 나왔느냐? 요거는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무주택 기간 점수가 32점, 그리고 저축 가입 기간이 17점, 모두 만점을 맞았고요. 부양 가족 수가 4명, 예, 배우자하고 아들 3명, 이렇게 해서 가점 25점을 더해서 74점인데, 예, 최하 점수, 당첨된 사람이 74점이고요. 최고 가점이 80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 세대 수는 8채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81대 1이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커트라인 톡거리로 당첨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 점수를 맞게 되는 것은 부양 가족 수를 부풀려서 얻은 부당 점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미혼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동반 거주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실거주가 필수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는 부모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 30세 이상일 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동일 주소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장남은요, 23년도 12월 16일 날 양재동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결혼 2주 전인 12월 2일에 용산구에 있는 현 아파트로 전세를 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들과 배우자가 공동 명의로 해서 전세금 7억 3천만 원의 전세 기간은, 예, 그러니까 이제 2년으로 돼 있어요. 통상 2년. 뭐 다 계약 기간이. 그런데 현재 해당 전셋집에 살고 있고 최근에는 2년 재계약까지 맺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기 7개월 전에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비혼을 유지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 돈을 안 떼려고 등기상 전세권까지 설정하면서도 신혼집을 구하고도 주소 이전 없이 부모하고 같이 사는 걸로 좀 이어갔다는 거예요. 자, 이거야말로 그러니까 이제 우의장 미혼의 전형적 사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의장 미혼은 어떤 위반이냐? 주택법상의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되고, 그래서 이제 이 청약 신청이 마감된 이튿날, 2024년 7월 31일 날 신혼집으로 주소를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요거 이제 이 아파트 분양받으려고 다 작전을 싼 거죠. 야, 이게 얼마나 더러운 짓입니까? 예. 그래서 입주자 모집 공고 당일까지 혼인신고하고 전입신고를 모두 하지 않으면서 장남은요, 지금 이후에 부양가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부정한 수법이고 부양가족 수를 부풀린 청약점수 뻥튀기 정황이라는 것이죠. 뻥튀기 정황. 자, 그래서 이 장남이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은 청약점수는 기존보다 5점이 내려간 69점이니까 당첨권에 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약점수 뻥튀기는요, 명백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적발될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서 계약 취소,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말이죠. 레미안 원펜타스의 경우에는 경쟁이 과열돼 가지고 지금까지 위장 전입을 비롯해서 적발된 청약 부정 사례만 40건에 달다는 겁니다. 40건에 달해요. 자, 그래서 이게 분양할 때는요, 37억 원 했는데 지금 현재 이 같은 평형수의 가격을 보면은 한 106억까지 간다는 겁니다. 106억까지.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단독 지금 이제 이 정보를 입수해낸 손아람 원내대표는요, 재산 증식을 위해서 위장 전입이라든가 위장 비용과 같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청약의 끝판왕을 찍었다. 후보자 사퇴는 당연하고 당장 형사입건 후에 수사에 착수해야 할 사안이다. 자, 이렇게 지금 내 입장을 밝혔고요. 이혜훈이 인간은요, 이런 부정청약 의혹에 대해서 혼인 미신고 및 전입 미신고는 알았지만 이것도 몰랐다고 해는 양심상 도저히 안 될까봐 안 되니까 청년인 자녀의 자기결정사항에 대해서 부모가 개입할 수 없었다. 웃기는 인간이에요. 정말 이게 자녀가 성인인데 그 자기네들이 결정한 걸 내가 어쩌란 말이야. 부동산 주소도 안 빼가고 그런데 나보고 어쩌라고 딱 이 얘기잖아요. 이거는 아니면 이 대통령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 쿠팡 지원이 중국이다. 그러니까 나보고 어쩌라고 딱 이렇게 한 거하고 똑같아요. 정말 이런 파렴치한들 말이죠. 응? 기가 막히지 않나.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워낙 이제 의혹이 많이 쏟아져 보니까요. 지금 이제 이 친여 진영에서조차도 부적격 의견이 나오고 있고 참여연대는 지금 그와 관련해서 입장문에서 이 장관에 대한 부적격자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또 대부업 가족 투자까지 한 게 이혜훈이에요. 예? 여러분들 그제도 저도 말씀을 드렸죠. 예, 악질적 불법 대부업. 근데 이거는 약탈적 금융이다. 이렇게 지 책에서 비판까지 해놓고 가족들은요, 이런 대부업에다가 투자를 해놓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참 뻔뻔스러운 일인가, 기가 막힌 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말이죠. 이제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박준영 지금 자유대학 대표의 지금 단식 투쟁 관련 뉴스를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선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참 안타깝다. 우리 다 같이 싸워야 되겠다. 이게 박준영 자유대학 대표. 지금 단식 투쟁하는 단식 투쟁에서 지금 우리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후송되기 직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단식 투쟁하는 모습이에요. 여기 지금 앉아서 단식 투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켜주십시오.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지기현 판사한테 이제 호소하는 호소문이 되겠고, 이 자유대학 측에서는요, 그동안에도 주말에, 주로 이제 강남권에서 이렇게 집회를 쭉 가진 바 있습니다. 자, 박준영 대표가 이제 정상적인 얼굴 모습은 이겁니다. 아주 얼굴도 입장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강하게 투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박준영 대표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기현 판사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내란부재 단식 1차 이렇게 해서 이제 중앙지법 앞에서 단식을 투쟁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 동료들의 또 단식 투쟁 상황이 되었고요. 자유대학 요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모병원에 말이죠. 긴급 이송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고 말이죠. 어떤 경우에도 건강이 생명에 영향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 박준영 대표가 중앙지법 서원 앞에서 단식에 돌입했는데 단식 첫날 박준영 대표의 입장문을 말씀을 드리면 지기현 판사님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내란 무죄 이런 팻말을 들고요. 1년간 이어진 재판을 마무리 짓는 중요한 시기에 사법 관계자들에게 민심을 보여주고자 1인 단식 시위를 하게 됐다. 작년부터 여러 집회와 SNS를 통해 투쟁을 계속해 왔고 취미상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사실을 1년 동안 외쳐왔다. 과거 헌법재판소 앞 서부지방법원 앞 대통령 관저 앞에서 수많은 국민이 한 목소리를 냈던 것처럼 지금도 민심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만 내 것이 미디어가 이 부분을 제대로 다뤄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상당히 서운하게
의하다 이런 의견을 표명한 것이죠. 과거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 수많은 국민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절박하게 외쳤던 것을 기억한다. 그 절박함이 여전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내란 재판을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는 일에 한 분이라도 더 함께하길 바란다. 절박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자유대학은요, 자유대학은 2030 청년층을 중심으로 결집한 단체인데, 자유대한민국의 수호와 반공을 내세우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이 공개 지지를 표명해 왔고요. 주로 지지 집회를 갖고 반공 캠페인도 벌이고요. 청년 정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NS와 오프라인 집회를 통해서 상당한 젊은 층의 호응을 받는 단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박 대표의 단식투쟁은 단순한 개인적 행동을 넘어서 청년 보수 세력의 정치적 목소리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자유대학은 기존 보수단체와 달리 청년층의 직접 행동을 통해서 사회적 파급력을 키우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향후 사법부 신뢰 문제와 청년 정치 참여 확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